그런 거짓말을 얼굴 색깔 안 바르면 거짓말쟁이를 참 정직한 분이라 그러는 윤석열이는 뭡니까? 두 놈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두 놈 다. 이작자도 마찬가지. 이작자도 박 대통령을 감옥에다 쳐넣고 들어오더니 뭘 박근혜 대통령이 뭐 빨리 석방되길 바란다. 이게 똑같은 놈이잖아요. 완전히 DNA가 이게.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런 표현을 쓴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 여당 이 대통령한테 참 정직하신 분이었었다는 얘기는 최고의 극찬입니다. 원래 이 정치권에서 솔직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거짓말을 안 하고 정치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은 내 앞에 앉아있는 그 놈을 나는 정말 싫어해. 꼴도 보기 싫어.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래도 그 카메라 앞에서 그 놈하고 손 붙잡고 어깨 두드리고 이게 정치잖아요. 그게.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한 놈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겠어요. 한마디로 자기 이익만 되면은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놈들 아닙니까?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그래서 대부분 야권이 여권을 공격할 때 너 대통령 대변인 청와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은 참 정직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가슴속에 문재인을 존경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는 저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이 만약에 이 야당 후보로서 여당 대통령 문재인에게 그래도 예우상으로 좀 한다면은 참 신중하신 분 요 정도. 신중하다는 얘기 뭡니까?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사기꾼이라는 얘기. 신중하다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신중하다는 얘기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거의 동의어인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직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문재인을 지금도 이 밤마다 그리워하며 모시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건. 자, 그래놓고 뭐냐. 둘러싼 집단이 내로남불이다.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 주변은 99%다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활동하실 때도 저는 공개적으로든 박 대통령하고 사석에서 만나는 제가 그 얘기를 다 전달을 할 건데 그럼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대하는 거나 제가 박 대통령 대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박 대통령은 훌륭한 분인데 주변의 인간 쓰레기와 간신배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탄핵당하고 지금 이 꼴 났다. 지금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친박근혜 인사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이도 문재인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둘러싼 놈들이 간신배다.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박 대통령 얘기한 거랑. 이 얘기는 뭐냐. 조국을 내쳤듯이 문재인의 다른 측근들을 내치고 자기가 최측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원칙적으로 정치권에서의 이 보스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보스는 뛰어난데 밑에 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돼요. 다 보스 책임이에요. 그런 놈을 갖다 쓴 다 보스 책임입니다. 그래서 뭐 참모들이 문제니 측근들이 문제니 저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이른바 프로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게 그 보스의 수준이에요. 그 참모의 수준을 보면 보스의 수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박 대통령에 한해서만.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는 게 뭐냐. 정치 신인 때 잘 움직여야 되는 게 자신의 평생 동지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치 신인 때. 그러니까 문재인이다. 정치 신인 때 바로 지금의 문재인의 상황 2호철을 만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그랬고 노무현은 정치 신인 때 바로 이광재 안희정이를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평생의 동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치 신인 때. 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뜻만 갖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동지들을 규합할 수 있는 게 정치 신인 때만 가능하죠. 먹을 게 좀 생긴다거나 힘이 좀 생기는 순간에 여의도에 온갖 하이나 떼들이 달려들어서 거기서 인사를 가려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다 착하고 다 정직하고 다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그거를 직접 겪어봐서 뒤통수를 실제로 맞지 않고
딱 한 번에 판단해서 저놈이 사기꾼이고 아니고 구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다 사기꾼인데 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데뷔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97년도 8년인가요? 98년? 99년도겠네요. 99년도에 그 대구 달성에 재보선 출마할 때 40대 때, 그리고 저쪽이 이해창 있을 때, 그때 이른바 이 평생의 정치 동지를 모았어야 되는데, 그때 모았던 자들이 바로 정호성, 그 3인방이라는 정호성, 뭐 안봉근, 한뭐 4명이잖아요. 거기서 저 이충근 씨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빼고 정호성하고 안봉근하고 뭐 이런 측근들을 이제 모은 건데, 최성원은 그 전에 만난 사람이고, 최성원은 박 대통령이 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면서 가장 힘들 때 만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성원이 가장 지금으로 볼 땐 충신이에요. 박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성원이 대구 달성에 들어오고, 그때 이제 여러 사람 추천과 면접으로 뽑은 자가 바로 정호성 이런 자들인데, 다 배신했잖아요, 지금. 완전 배신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희정과 이광재가 노무현을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근데 박 대통령은 최측근 3인방이 싹 다 배신했습니다. 변절하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박근혜 대통령은 초선이 되기 위한 그 정치 신인 때부터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 플러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25살 때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국민에게 보여준 신뢰감 있는 이미지, 유경수 여사 정도의 그릇이 될 거라는 충분한 신뢰를 줬어요. 퍼스트 레이디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개인의 확고한 신뢰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자산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정계 데뷔하자마자 차기 대통령 1순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거물의 존재로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승냥이 떼들이 처음부터 붙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에 있는 친박들이 쫙 붙은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부터 지금 인간 쓰레기들.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신은 왜 참모들 하나 똑바로 구분 못하고 이렇게 했냐라는 비판을 일반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계 데뷔 시절부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새로운 사람 쓰려고 무진장 노력했다는 것은 다 알아요, 지금. 저까지 청와대로 데려가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고안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게. 그게 실패했는데, 실패의 첫 단추는 윤창중 인사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박 대통령이 90년도 후반부터 2016년 이제 탄핵당할 동안 한 17, 8년을 정치를 하면서 친박 측근 네트워크가 공고해줄 수밖에 없죠. 경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박 네트워크를 흔들기 위해서 새로운 피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수시로 추진을 했는데, 그 첫 작품이 윤창중인데, 윤창중이 말아먹었거든요. 깔끔하게 말아먹었죠. 그래서 그 뒤에 후속타가 못 들어간 거고, 그 후속타가 황장수 대변인 시키려다가 이 측근한테 막혀가지고 황장수가 지금까지도 박근혜 보복하겠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새로운 피를 집어넣는 걸 실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새로운 피라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윤창중, 황장수는 괜찮은 놈들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고민해가지고 친박 네트워크를 흔들 수 있는 소신 있게 말 잘하는 농객형, 지사형 인물을 집어넣으려고 한 윤창중과 황장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를 보세요. 친박보다 더 허접한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이미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그때는 이미 보수가 너무 썩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보수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부터 썩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30년을 그냥 쫙 썩어오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을 해봐야 도저히 이 정신과 영혼이 다 썩은 보수 쓰레기들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인사개혁이 불가능했었던 상황이죠. 인사개혁. 그러니까 박 대통령한테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얘기하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지금 저만 해도 박근혜 정권에 제가 추천을 많이 했죠. 제가 무슨 힘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그 추천을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아마 보수 인사들 여러 명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추천한 인사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최대집밖에 없어요. 다 변절했어. 제가 직접 제 의견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보수 이념으로 똘똘 뭉친 정직한 사람이다 했던 놈들 다 지금 윤석열에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노련하다는 김기춘 김경재 총재가 그걸 막 정리를 해가지고 올린 명단도 다 변절자예요. 다 배신자고 그게. 이미 텃밭이 썩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참모들을 가지고 박 대통령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참모만 보면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윤석열 이자는 참모만 슬쩍 빼고 문재인만 찬양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문재인의 최측근이 되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캠프 내에서 이러면은 보수표 떨어집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순서가 이래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적폐수사하겠다. 갑자기 그 정직하신 분을 문재인 정권을 적폐수사하겠다고 질렀어요. 문정부 스스로 문제없으면 적폐수사에 불쾌할 게 있나? 자, 근데 이런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권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이 적폐수사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 뭡니까? 왜 나왔어요, 저게? 바로 문재인이가 시켜서 윤석열이가 사냥개 역할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보수를 싹 다 잡아들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 다음에도 할 거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문재인 쪽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왜 불쾌했냐? 왜 불쾌했냐? 아니까 죄 없는 박근혜 정권과 보수 인사들을 누명씌워 감옥에 집어넣은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불쾌한 거지, 문재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어떻게 보면 더 뻔뻔한 놈인데 정권 스스로 문제 없으면 왜 불쾌하냐? 아니 문제가 없어도 불쾌하지. 왜? 문제가 없어도 잡아넣은 게 문재인과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적폐수사하겠다는 얘기는 죄가 없어도 잡아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문재인이 듣기에는. 이게 돌았나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정도가 나오면 이 보수 이 원로 이 정말 그 신문광 것 때리는 그 고영주 조갑제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신문광 한번 때릴 때 2천만 원씩 쓰는데 윤석열 찬양해서 뭐 얻어먹으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뭘 때려야 돼요 신문 광고에다가. 윤석열 문재인 입 닥쳐라 너희들. 니네가 한 적폐수사가 다 조작 날짜고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어디다 대고 너네 입에서 적폐수사를 떠드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수 언론에서. 근데 윤석열 만세 이 등신들이 진짜 그러더니 윤석열 문정부 김대중 노무현 계승자라는데 그건 사기. 그러니까 문재인이를 너무 위대하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다 보니까 좀 까야 되겠다. 이제 보수 괴들지를 속이려고. 근데 까봤자 윤석열이는 좌익이다 보니까 뭘 까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까는 게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 계승을 못한 정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이게 야당이
지금 문재인이 쪽에서 얘기하는 노무현, 김대중 계승정부라는 것을 야당이 넌 김대중, 노무현 계승자가 아니라고 깐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계승하겠다는 얘기잖아, 본인이 그러면은. 그럼 이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김대중, 노무현은 뭐냐? 자, 김대중, 노무현을 구성한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조직 같은 게 없었는데, 현 정부는 아주 강하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부는 이권 패거리화가 돼 있는데, 노무현, 김대중 때는 그게 아니었다. 국익을 위해서 일했다, 노무현과 김대중 정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김대중, 노무현은 국익을 위해서 일했고, 문재인 정부는 정파주의였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김대중, 노무현 계승자라는 건 사기고, 내가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야당 후보가 맞아요. 아니, 이게 야당 후보냐고. 어? 그 보수파리들 태극기 들고, 김대중, 노무현 계승하겠다고 이제 설치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을 아무리 지지해도 이 말은 해줘야지. 지금까지 보수파리들 입 가지고 돈 해먹었잖아. 입 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힘 있었어. 입은 나불나불 대가지고 돈 해먹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말은 해줘야지. 당신들이 지금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할 거냐. 그냥 침묵하고 이 조갑제를 보면은, 조갑제 TV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다 감춰요. 조갑제 TV 보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70 넘을 거 아닙니까? 그 70대 먹은 노인들한테 눈과 귀를 가리는 거야,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상황에서 왜 이재명이 윤석열을 쉽게 이기느냐? 이재명은 그 인간 자체가 이디 아민이니 무슨 뭐 후세인이니 그런 인격적 기질은 심각하지만 좌익 쪽에서 볼 때 좌익 이념을 배신했다거나 좌익 이념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이는. 이념 공동체에서는 이재명은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야. 오히려 이 입으로만 따지면 문재인보다 좌로 더 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좌익에 있는 원로나 좌익 언론사가 문재인이 너 왜 이재명 안 돕냐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게 이념을 배신 안 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문재인이가 특별하게 이재명이 목을 치지 않는 한은 이재명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윤석열이는 입만 내뱉으면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입만 내뱉으면. 실제로는 친문, 친노, 좌익 노사모인데 보수파리들을 속여서 오다 보니까 입만 열면 다 거짓말 돼버리지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선거가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목을 안 쳐도 이 구도로 가면 이재명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뒤에서 공작만 안 하면, 공작만 뒤에서 야 윤석열이 밀어 이재명 찍지 마, 이 짓만 안 하고 문재인이가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재명이 이긴다니까요. 한번 보수파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김대중, 노무현 계승한다까지 말이 나왔는데 저런자한테 줄 서서 저거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이겨도 1년 안에 탄핵당할 텐데 저거 떨어지면 또 그때 그 다음날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다음날. 제2의 윤석열 만들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죽을 위기로 빠졌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 문재인과 윤석열의 정치 공작이고 그나마 다 빠져 죽는 거 약간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짚어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기에 당한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 짚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박 대통령이 짚어주면 윤석열은 뭐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100%. 안 짚어줘도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